2020 YTN 라디오 연중기획 코로나19 이제는 심리방역이다. 가수 강산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많은 일을 겪어온 우리 국민들이지만 코로나19는 정말 지독하네요. 저도 30년 넘게 노래를 불렀지만 이런 시간은 처음 보냅니다. 그래도 이겨내야죠. 제가 노래를 부르며 깨달은 것은 힘든 삶 속에서 내쉬는 한숨도 노래고 두려움에 지르는 소리도 노래고 노래를 하기 싫어 부르지 않는 침묵까지도 노래라는 겁니다. 우리 잘 버텨봅시다. 눈물의 노래를 잘 부르고 나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날도 곧 올 겁니다. 저 강산혜가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임세원 교수 뜻을 기리는 고 임세원 교수 추모사업위원회와 한림제약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자산관리의 맨투맨입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 나오셨어요. 오늘 오랜만에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못할 것 같아요. 안녕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네. 안녕하지 못하신 분들도 오늘 계시고. 안녕하지 못한 분들을 배려해서 우리 오늘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지 말도록 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쪽 부분도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네,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많이 할 거니까. 예. 그런데 주식장은 어제 조금 어려웠는데 오늘 네. 회복이 됐어요? 주식장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지요. 네. 저희가 말씀드린 이후에 그러니까 주식이 상승세를 탈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에는 여전히 상승 흐름들을 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정도 봤을 때는 다소 흔들림이 있긴 있었죠. 그렇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800, 1900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그런 상황에서 외부적인 변수에 따라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가 변수에 따라서 증시가 좀 흔들리긴 했었죠. 그런 것들이 공교롭게도 잘 저는 이루어졌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유가 변수가 이제 시장에 있어서는 이 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한번 딱 갑자기 누군가 나를 딱 때리면 우리가 멈칫하잖아요. 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연출이 되지만 이런 상황이 또 일어날 것이다라고 연출이 되면 우리가 대비를 다 하잖아요. 그 시장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유가로 인해서 한 대 얻어 맞았을 때는 충격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유가가 서로 더 빠진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상승 쪽에 다시 포커스가 맞춰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이게 이렇게 확신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증시를 놓고 본다라면 모두가 다 아는 재료, 모두가 다 아는 위기 이런 것들은 제가 여태껏 경험상 증시에 있어서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한 적은 없다라는 거죠. 불확실성이 제일 중요한 변수지. 상황이죠. 지금은 이미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상황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차관님 나오셔서 정부에서 지금 지원하겠다. 다양한 지원책들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코로나19가 나타났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상황이다라고 연출을 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외국 같은 경우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거기에 매달리고 있고 심지어 차관분께서 높으신 분들 직접 라디오에 나와서 대국민한테 그런 얘기할 정도라면 이미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본다라면 지금 물론 경제 지표가 마이너스로 나오고 악재가 터진다 하더라도 이미 그것은 우리가 공부 안 했으니까 시험 성적 나쁘게 나올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확인하는 거지. 너 언제까지 공부 못했다 얘기를 할 겁니까? 네. 이제 앞으로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좋은 성적으로 나올 것이다. 저는 희망 섞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이제 유가 변수 때문에 조금 장이 흔들렸다 얘기하셨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 변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 그 건강 악화설 얘기 나와서 장이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일부 작용은 하긴 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게요. 바로 일단 김정은 위원장 CNN 보도 이후에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나서서 먼저 그거에 네. 대한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것들은 일단 이 사태가 지금 현재 전국의 혼란을 막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이상의
혼돈을 나타내서는 안 되겠다. 금융시장이 흔들리니까 네. 막았다라는 부분들이고 저는 오히려 더 유가 변수가 더 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그 유가 변수와 관련된 이야기 나눌 텐데 네. 그래서 오늘 생생 퀴즈의 정답도 원유였습니다. 3877님, 5912님 새싹이신데 원유 정답 보내주셨고요. 0514님, 0273님, 3114님 다 새싹이신데 원유 보내주셨어요. 2370님 원유 큰일 났네요. 투자자분들. 7984님 원유 저도 사고 싶었는데요 하셨고요. 6293님은 제가 차트 보고 원유 많이 떨어졌길래 원유 ETF에 투자했습니다. 200 넣었는데 100만 원 손실 났어요. 지금이라도 꺼내야 할까요? 아니면 버티기 정신으로 버틸까요? 이렇게 벌써 문자 보내주신 분들 계세요. 한번 살펴볼게요. 유가의 움직임 너무 오락가락하는데 이거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죠. 예, 유가라는 게 여러분들 뭐 정말 일부 증권사에서는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전산을 그렇게 마련해 놓지 않은 그런 사태까지도 벌어졌죠. 유가라는 것이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실물 유가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같이 거래됩니다. 어찌됐던 뭐 정유회사에서 기름을 외국에서 사올 때 이런 선물에 대한 것들로 해서 사오게 되고 네. 그런 것들은 10% 미만입니다. 전체 그렇겠죠. 거래량의 10% 미만이고 실질적으로 대략 90% 정도가 금융상품이에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지금 실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세력들이 빠져나가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특정 펀드에서 전체 5월물 거래량이 25%를 갖고 있었어요. 네. 너무 많은 거래량을 갖고 있었죠. 이거를 이제 팔고 6월물로 넘어가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롤오버를 시켜야 되는데 특정 펀드에서 일시적으로 이걸 뒤늦게 풀다 보니까 받아줄 세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만기까지 갖고 있었으면 실물을 인도해야 되는 해프닝이 벌어지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러니까 월가에 있는 그 트레이더가 원유 받아서 자기네 집 그렇죠. 땅에다 묻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쓸 묻을 데가 땅도 없죠. 없다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밀어낸 값을. 거죠.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마이너스까지 폭락하게 된 것이지 이게 우리가 기름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돈을 받고 기름까지 얻는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해프닝으로 그런 것이 벌어졌고 6월물에 대해서는 가격이 바로 10달러로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우리가 마이너스에 내가 샀었더라면 돈을 벌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고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벌어지는 정말 특별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지 보편적인 상황이다. 그렇게 인식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을 구분해야 되고 그렇죠. 마이너스 유가는 그냥 단지 해프닝이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셨는데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이 유가 관련된 상품을 갖고 계신 분들은 꼭 그 일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었지만 지금 멘붕이란 가슴이 말이에요. 철렁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분들이 자세히 들어가면 또 얘기가 복잡해지지만 네.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냥 그 흐름은 메커니즘만 아십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문제는 이제 금융상품에 투자한 거죠. 이 금융상품은 ETN이 됐던 ETF가 됐던 어떠한 이름으로 붙여지든지 간에 유가와 연동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움직이는 파생 상품이라는 거죠. 유가와 연동된 파생 상품. 그렇습니다. ETN, ETF 다요. 그렇습니다. 파생 네. 상품인데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6월물과 연동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월물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나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레버리지 ETN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ETF는 소장님 한번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ETN이나 ETF나 같다라고 같은 거예요?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내용이 조금 디테일하지만 알 필요 없어요? 네, 그냥 네. 같은 상품이다라고 같은 상품이다. 파생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지금 이제 그 S증권 둘 다 S증권인데 네. 여기서 나온 상품은 레버리지 상품이에요. 2배가 연동이 되는 거예요. 오를 때 2배가 오르고 떨어질 때 2배가 떨어져요. 와, 완전 롤러코스터인데요. 근데 오히려 여기 얼마가 들어왔냐면 최근 한 달에 400억이 들어왔어요. 왜요? 개인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기름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20달러가 깨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유가가 18달러 수준 정도 되거든요. WTI 6월물 기준으로 봤을 때 18달러 수준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싸다. 언젠간 기름값은 올라가겠지라고 투자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언젠간 오르겠지라는 그 희망인 언젠간이 거죠. 언제죠? 그러니까 기름에 대한 수요는 다 있고 또 예. 그 미국이나 러시아나 뭐 산유국들은 조율을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 보면서 이걸 떨어지게 놔둘 것이냐. 차라리 오르겠지 이런 생각하지 그렇게 않겠어요? 여태껏 근데 그렇게 장기 투자를 주식을 하셨었나요? 아, 그렇게 안 했겠죠.
그래서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차트가 앞서도 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차트가 그랬다라는 건데 차트는 과거 궤적을 놓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지 지금 차트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산다. 제가 이 생생경제 초반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라는 그 격언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건 바닥이 확인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ETN 같은 경우는 만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처럼 한 번 사서 정말 자식 손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버티기 정신이 안 통하는 안 거군요. 통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웃기다라고 표현하면 정말 가슴은 업장이 무너지겠습니다만 삼성증권에서 나온 ETN은 만기가 2027년입니다. 근데 그게 한 달 단위로 롤오버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한 달 단위로 내가 이거를 5월물을 팔고 물론 이제 근접하기 때문에 가격은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롤오버라는 게 이번에 5월 달에 보여지듯이 롤오버 과정에서 오차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라면 손실이 발생해야 되고 이거 그냥 사놓고 묻어두면 돈 된다? 그런 상품이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이게 대박을 꿈꿀 수 있을 만큼 막 등락률이 높긴 하지만 그만큼 위험 요소가 너무 많은 상품이라는 게 진실이군요. 지금 유가가 왜 30달러에서 18달러까지 수직 급락을 했냐라면 그 러시아와 사우디가 석유에 대해서 감산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대략 한 2천만 배럴 정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글로벌 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약 3천만 배럴 감소했다라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괴리울만 하더라도 지금 1천만 배럴이 남아 도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다행스럽다라고 또 이렇게 희망 섞인 부분들을 보면 오늘 원유 재고량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재고량이 많지 않은 수치들이 나왔기 때문에 원유 재고를 더 쌓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 뭐 할 수 있는 뭐 여러분들 당장 지금 비행기들 다 서 있고 항공유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일반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비행기가 움직일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석촌호수 가보십시오. 관광버스들 다 서 있습니다. 그런 석촌호수가 아니군요. 저기 잠실 그쪽에 가보면 다 서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늘어난다라는 것은 투자자들의 희망일 뿐이지 실질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희망으로 막 올라가고 심리로 내려가고 막 이러잖아요. 기업들이 희망으로 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EPS입니다. 기업의 주당 순이익이죠. 우리가 플랫폼 업체인 네이버를 얘기할 때도 이번에 수익이 좋았어요. 네이버 주가가 지금 다시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 발표한 게 좋았어요. 믿을 수 있는 건 결국 우리가 어떤 자산에 투자할 때 가치 투자를 제가 얘기하는 게 EPS와 PER과의 관계예요. 그 얘기는 기업이 얼마만큼 이익을 내고 있고 네. 여기에 심리적인 지표를 어떻게 주느냐인데 원유는 지금 현재 PER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똑같이 주식 차트를 놓고 주식 책에 차트 책을 놓고 원유를 접근한다라든지 네. 비트코인을 접근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러면 원유 같이 뭐 달러, 금 등에 투자한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건 좀 네. 직접적으로 그렇죠. 그걸 구매하는 이런 네. 건 어때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앞서 200만 원 투자하셨다라는 분이 자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산이 많은 사람이 내가 일정 부분에 한 2% 3% 정도는 금에 투자한다라든지 달러에 투자한다라든지 원유에 투자한다는 게 가능해요. 포트폴리오상에 해외 주식을 한 10% 정도 하고 그렇지 않고 내가 그 투자의 대부분을 금이라든지 원유 ETN 아니면 지금 현재 레버리지 그 인버스 뭐 이런 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이건 굉장히 투기적인 것이다. 아, 그렇군요. 예, 자산 포트폴리오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또 투자 전문가들이 금이라든지 달러에 투자하는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전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안 하고 계시다라고 해요. 그 안에 내용은 거액 뭐예요? 자산가들이 포트폴리오 상에서 10% 미만만 하십시오라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안 하고 지금 포트폴리오 상에 금도 꼭 넣으시고요. 뭐 달러도 넣으시고요. 저는 이건 무책임한 말이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또 7487님은 그래서 이거 상장 폐지 될 수도 있다는데 저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지금이라도 빼요? 이런 문자 왔어요. 어떻게 해요? 글쎄요. 상장 폐지도 될 수 있어요? 상장 폐지도 될 수 있죠.
아이고야. 손해도 볼 수 있고요. 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그 금융기관의 네. PB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상품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은 어차피 그분들 아직 퇴근 안 했으니까 저희 방송 끝나면 바로 네. 전화로라도 해서 상황을 조금 이해를 구하셔야 될 것으로 그분들이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신 있게 물론 지금이라도 본인은 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은 본인이 내리셔야죠. 모든 네. 투자에 대한 결정은 본인이 내리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그쪽에 대한 상품 구성을 아시는 분들이 네.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신뢰감이 좀 있겠죠. 네. 반대로 유가 하락에 관련된 게 인버스 ETN? 네. 뭐 그건 엄청 뛰었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켜봤는데. 예. 그럼 이거 반대로 유가가 만약에 오르면 예. 이것도 지금 이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인버스라는 게 그러니까 반대로 투자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유가도 인버스가 있고 주가 지수도 인버스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건 주가 지수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인버스에 투자하신 분들이 손해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유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인버스 오히려 레버리지에 투자하신 분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돈 버신 분들은 말이 없으세요. 친목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 제 친구도 그 레버리지 주가지수에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보고 있는데 연락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행복한 거죠. 그거는 이제 고민이 아니죠. 네. 잘못된 것들이 고민인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쉬운 것은 아니다. 쉬운 건 아니다. 이것 또한. 친구들하고 게임할 때 홀짝이 제일 어렵지 않나요?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예. 진짜. 홀짝이 제일 어려워요. 네. 50% 확률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까 전에 이야기한 그 문장 하나만 여러분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달러, 금, 아니면 원유 이런 것들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의 안의 내용이 자산이 거액 많은 그렇죠. 거액 자산자들이나 할 일이고 저희 같이 월급쟁이들이나 하루하루 행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을 그런 포트폴리오를 네. 굳건히 지키셔야 돼요. 굉장히 굳건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다른 그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은 지금 현재 저축을 깨서 투자에 나선다라는 것은 저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어요. 절대 저축, 부동산, 보험, 연금은 지켜내시고 그 속에서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게 근본이지 현재 지금 저축을 깨서 이번이 기회다. 코로나19가 나한테 정말 신의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이만한 오산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6817님 관광버스 운전하시는 오빠가 그러게요. 언제쯤 운행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무섭네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래도 좀 희망 섞인 소식이 들리지 않나요? 이번 연휴 때 제주도 지역이 또 호텔이 만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거 네, 보고서는 근데 그래서 또 무서운 것도 있죠. 그렇죠. 또 지금 아직 사실 안심할 상황이 아니기 아니니까. 때문에. 근데 하지만 서서히 풀리겠죠. 긍정적인 그럼요. 희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명확하고 명쾌한 자산관리 맨투맨을 지도해 주신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